대책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뭐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하면 되는 거니까 투기 비리 공제 전원 구속사 그 행정부에서 네네 행정부 위에 높으신 분들이 예예 무기징역 때리겠다, 벌금 때리겠다, 네네 그 판단을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법부의 판사님들은 뭐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행정부에서 사법과잉 다 관리한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서 잡아서 갖다 넣으면 판결이나 무기징역이고 뭐 3년이고 벌금 내는 거는 아니 사법부에서 결정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지금의 입법부, 네. 입법부가 지금 다수잖아요. 네네네. 여당이 다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찍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그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까지 3권을 전부 다 쥐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3법에 대한 의미가 그렇죠. 어디로 갔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뭐 LH나 뭐 SH나 각 지방공사들이 사실 뭐 관리 감독 기관도 있을 거고 네. 또 사실 관리 감독 기관에 뭐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게. 네. 그럼 실제로 그것이 이제 잘 작동이 되고 항상 뭐 규정이 뭐 법 규정이 뭐 유사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닐 거고 네. 그런 걸 좀 제대로 시행했다면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알 텐데 이제 뭐 와서 뭐 그동안에 다 무시하고 이거는 뭐 완전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동의할 부분이 있지만 어떤 좀 급조된 어떤 대책 아닌가.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규제 강화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단기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 최대 70% 중과를 한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은 뭐 이미 그 단기 매도일 때는 사실 중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는 이제 1년 미만일 때는 50% 중과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상용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또 10% 할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토지 투기 거래 지역으로 또 지정됐을 때는 우리가 또 20% 할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세율을 올리는 거 가지고 규제 강화라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여튼 뭐 현 정부 들어와서는 무조건 세율만 올리면은 이게 다 강화되고 강화시키면 이것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금만 강화한다고 예. 이게 이제 안정이 되지 않냐 되겠냐 의심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세금을 강화하면 네. 계속 이제 매수자나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임차인이나 전부 다 전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토지에 대한 것이 중과세를 매게 됐다. 네.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1년 네. 안에 네. 뭐 부동산을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70% 매게 되잖아요. 그렇죠. 70%를 매기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안에 팔고 2년 안에 그렇죠. 팔게 되면. 그렇죠. 그건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 토지는요, 네. 우리가 이제 커피, 홍차, 뭐 인삼차 이런 차들가 있으면 그 차 종류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개인주택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동산도. 네. 근데 토지는 하나의 설탕입니다. 네. 우리가 차 종류를 얘기했을 때. 네. 왜냐면 설탕은 커피도 들어가고 홍차에도 들어가고 인삼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보면 토지는 하나의 설탕이거든요. 그럼 설탕의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인삼이고 홍차고 커피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세금이 강화되면 매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면 원가가 올라가면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땅값이 또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그렇죠.
근데 그 땅값을 또 올려놓으니까. 네네. 그래서 옛날에도 LH에서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서 이제 건축을 하는 건데 토지 가격이 비싸버리면 원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세금이 중과가 돼버리면 모든 부동산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아마 농지법 개정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농지 취득 심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 취득 심사 감사 네. 이거를 또 심층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또 네, 얘기할 네, 건데 네. 앞으로 저 농사 지신 분들도요. 네.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농지법을 또 알아야지만이. 농지 취득을 하려면 심사 강화되면 네, 그렇죠. 농지법을 다 알아야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땅을 그렇죠.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가 이제 대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화가 그렇죠. 되는데 어쨌든 대형화돼 있던 뭐 조그만 뭐 주말 농장 같은 거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더라도 네, 네, 어쩌면 주말 농장도 이제 심사가 강화되면 네, 네,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농사지은 분들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또 더 나가서 이제 어민들도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을까. 네. 공부는 랜드프로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분을 위한 부동산 과목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1,000평방미터 이상, 그다음에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쓰라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이유가 뭐 공무원이나 누구 돈을 가지고 대리로 집을 뭐 땅을 살 때에 그 비리가 나올까봐 네. 사는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예. 그렇죠. 4억 9,900에 사지. 네. 5억 이상에 자금 조달 계획서니까. 기준금액을 만들어 그렇죠. 그럼 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저땅 5억 4천 5억 8천이다 그러면 일단 4억 9,900 씁시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필요 없다. 이것들도 하나의 그 좀 던지기식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 제한 규정인데요. 네. 아마 이번 LH에서 이제 보상을 그 직원이 받았을 때 뭐 희귀 식물인가 뭐 제가 그 기사상 보니까 그걸 받아서 뭐 영업 보상을 뭐 많이 받았다. 네. 아마 그 규정 때문에 아마 보상비를 노린 나무에 대해서는 최소 보상을 해주자.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지금 나무가 이제 질타율도 받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보상을 노린 나무를 그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이 네, 그 대상 지역이 되기 바로 직전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언제 심으냐 이거를. 네. 또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심다 죽은 나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간 중에 줄 거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1년 이내 거주자 택지 자격 네, 네, 미부여 되는데, 야 이거는 뭐 사실상 그러면 거기에 만약 친인척에 있는 사람들 이름으로 그거를 저 밑에서 거래를 했다. 그건 또 그건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빈틈 시장이 있지 않나. 어쨌든 뭐 네. 투기 금전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 이제 실제 세부적인 것들도 이제 추가적인 발표가 되면 또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정부로서는 이제 규제를 하는 건 뭐 당연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좀 촘촘하게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 예, 그래서 교수님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세부적인 그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 정부가 지금 4년 지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매번에 24번까지 정책이 막 나올 때 25번 나올 때 보면 네. 조금 그 레시피 없는 맛없는 음식점의 레시피가 아니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에 보면 국민들이 짜다. 네. 그럼 물을 잔뜩 부어버리는 거예요. 네. 24번. 적절한 비용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싱겁다. 그럼 소금을 막 부어버려요. 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막 소금 붓고 물 붓고 싱겁고 짜고 막.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정책의 피로감이 너무 쌓여가지고 네.
지금 뭐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뭐 24번 이상 정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이제 좀 지겹다.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간이 안 맞으면 계속 레시피를 넣고 뭘 넣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짬뽕이 된 그러니까 거죠. 짬뽕이 돼가지고 짠지 신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렇죠. 이제는 뭐 네.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좀 된 정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잡겠다라고 해서 이 정권이 출발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도가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예. 그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에서 네. 발표하는 거 보면은 이래요. 네. 국민들이 짭니다라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발표할 때 보면 이렇게 발표합니다. 짜다고 막 그러면 짜면 밥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또 정책이 나왔어. 예. 그 싱거워졌어. 네. 싱거워지면 너무 싱겁네요. 뭐 싱겁다고 국민들이 막 그러면 네. 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싱거운 거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면밀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되지 않았나. 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제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이어가 보면 아까 이제 그 농지를 우리가 이제 취득하는 거를 이제 규제하겠다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세계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네. 농업인, 네. 전문가, 네.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심농지위원회를 갖다가 그래서 시민하자. 네. 자, 이걸 의무화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지자체에서 그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해야지만 농지시장이 네.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에 우리나라 그 농지 원분 나라가 네. 옛날에는 한 50%의 농업인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지한테 많이 놀다 보니까 그 옛날 법들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그 다음에 요즘 교통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까도 제가 강원도에서 1시간 반 만에 와버렸는데 네네네. 그쪽 가서도 농사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올라오실 때 강릉이나 뭐 행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뭐 1시간대 거리인데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KTX 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으면 거리를 따지면 이게 뭐 수백 킬로인데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통수단 자체가 발달돼 있고 네. 또 옛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끔 네. 또 뭔가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연결했는데 이게 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농업인 전문가 시민 뭐 전문가 이제 부동산 관련 또 전문가를 이제 저 하겠지만 과연 이제 농업인은 도대체 이제 어떤 농업인을 선정할 거고 또 시민단체는 그러면 어떤 시민단체를 선정할 것인가. 그래서 현 정부는 정말 시민단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과연 이제 농지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차피 한 번 이제 제정을 하면 또 이걸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토론을 한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해서 물론 지금 농지 취득의 문제가 있지만 이걸 급조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레시피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지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취득을 하려고 하면 농지위원회나 그다음에 그 지자체 농업인이나 전문가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저희 이번에 살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네. 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또 일면에 또 식사라도 함께 하자 뭐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또 일면에 또 부패가 나오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뭔가 농지위원회라는 의미는 좋은데 좀 객관화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이 이제 투기 목적으로 확인됐을 때는 네. 이제 강제 처분 절차를 위해서 현행이 1년인데 처분 의무기간도 없이 바로 이제 행정명령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아니 농지 네. 취득하는 사람이 저 투기로 샀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 증거를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확인된다는 걸 이제 뭘로 알아낼 것인가.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거죠. 네. 저 사고 뭐 1년 있다가 집을 지으려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농작물이라는 것도 봄에 심는 게 있고, 뭐 가을에 심는 게 있고, 여름에 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안 했을 때는, 아니, 바로 처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럼 1년 있다 집 지을 사람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안 돼가지고, 네. 또 어떤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어서, 네. 원래 집을 이렇게, 저런 짓고 뭐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그냥 또 상황이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뭘 팔게 됐다. 지금의 뭐 그 주택을 지을 때 이제 허가를 내서 이제 농지를 전용을 해버리면 네. 한 2년 있다가 안에 이제 집을 짓게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한 번에 또 연기를 해서 또 1년 있다 또 집 예. 3년을 넘어가고 그렇죠. 기간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누가 저 투기로 샀습니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1년 있다 2년 있다 집 짓겠다. 네. 1년 연장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문제 있어서 이것도 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맛없는 분식점의 레시피처럼 네. 소금 확 부어버리는 거 아니냐. 어쨌든 뭐 농지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단기 매도했을 때는 이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그 규정은 있는 것이고 네. 그 율 자체를 거의 이제 우리가 다주 주택 세율처럼 또는 이제 미등기 양도처럼 이제 올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현행은 이제 1년 미만이 이제 50%인데 이걸 이제 20%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이제 40%인데 이거를 60%로 지금 인상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율만 인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매도인은 그런 많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수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땅값만 올리는 것도 아니냐. 지금 현재도 네. 보면은 지금 주택도 양도세 때문에 지금 네.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1년, 2년 안에 개인 사정에서 팔아야 될 사람은 또 땅을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모든 부동산의 거래가 마비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도했을 때 보면 나름대로 불가피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조항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네. 불가피한 단서를 네. 만들어도 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내라 세금. 네. 그게 더 네. 문제 네. 아닌가. 어쨌든 뭐 지금 이거는 이제 개편 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입법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기재부 발표한 거니까 네. 이거는 뭐, 네. 뭐 크게 어려울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우울한 대책들을 또 정말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정부가 이렇게 뭐, 아주 뭐, 확실 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이제 이걸 실행력 있게 할지, 또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런 임팩트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것도 자, 있어야 되는 게 네. 네.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부작용이 있을지도 생각해요. 그렇죠. 네. 효과 대비 또 부작용.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불똥이 튄다고 그랬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불똥이라는 것이 뭐 공무원이나 뭐 아니면 공사 직원들에게 영향뿐만 아니라 그냥 선의 목적 투자한 분들, 민간한테까지 확대돼 버리면 지금도 사실 정부에서 23번, 24번, 25번 정책을 네. 내놓을 때마다 네.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효과보다도 거기에 대한 효과에 반대는 부작용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이번 대책이 어떤 부작용이 또 튀어나올 것인가. 네, 그렇죠. 그게 또 궁금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어떤 수요 공급의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잡혀가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사실은 그 가격을 잡겠다 했는데 역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 요번에 네. 그 사실상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네, 그렇죠. 투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패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3대 재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동산, 주식, 네. 저축 세 가지. 네, 네, 네. 그걸 하나의 이제 재테크에서 투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의 도덕적인 문제하고 부패적인 문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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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상적인 재테크 하는 사람한테 그 영향이 끼치는 지금 정책이 또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3위 부동산 대책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이제 2사 대책을 발표해서 네, 공공재개발에 대한 공급 정책을 어떤 추진을 변함없이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돼서 지금 최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보니까 후보지로 보니까 이제 서울권만 이제 보면은 뭐 노원, 뭐 중랑구, 동대문, 성북, 종로, 성동, 서대문, 양천, 공릉포, 동작, 송파, 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16군데. 예, 16군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발표를 했는데 지금 2차 발표가 네. 한 2만 세대 정도 네. 했는데요. 네. 지금 1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세대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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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1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그렇죠. 지금 하긴 하는데 네. 제대로 안 돼서 2차도 발표했다. 네. 이거는 저 국민들한테 조금 아까 짜게 예. 레시피 했는데 네. 이번에 조금 깨소금을 좀 뿌려서 좀 이렇게 또 하지 않냐. 근데 이제 네. 공공도 사실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네. 민간이 재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네.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자체적으로 신탁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공공한테 예. 맡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그런 부분은 이제 용적률을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그런 부분만 조금 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이번 LH 사태로 인해서 네, 그렇죠. 이것도 못 믿겠다. 네, 그렇죠.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네. 2차에 대한 2만 세대 짓는 것도 네. 조금 사람들의 그 신뢰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번에 그 여당하고 야당이 그렇죠. 저 서울시의 그 조례나 이런 거 또 상관없이 그 서울시장의 그렇죠. 권한을 할 수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또 서울시장이 만약에 이제 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되면은 또 이런 정책 자체 공공재개발이 과연 이제 유효성 가지고 움직이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만약에 됐을 때는 네네. 저 공공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밀고 나갈 거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현재 야당이 됐을 때는 저 서울시 권한으로 네네. 공공보다는 그냥 민간 재건축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야당도 이제 민간 재개발이고 이제 정부 여당은 이제 공공 재개발만 주장했는데 네. 너무 또 공공이 개입한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불신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다 뭐 민간을 살짝 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공공 재개발의 방식 자체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을 건지. 그러니까 뭐 민간 재개발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재개발을 민간 중심의 재개발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공공 재개발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이사대책 발표했을 때 교수님 제 네, 기억에 네, 네. 교수님이 저한테 네, 네. 이거는 뭐 상상 임신의 네, 뭐 네, 정책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네.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그 공공으로 간다는 하나의 드림 꿈이고 그렇게 네. 하면 좋다. 네, 네, 네. 사실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약 80%가 공공주택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20%의 민간주택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재 싱가포르 문제가 뭐냐면 그 네. 공공주택이요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익.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약간 독일 정책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7, 8%의 공공주택이 있고 네, 네, 네.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데 보면은 한 25%, 30%가 공공주택이 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10% 안쪽이거든요. 네, 그 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10% 안쪽이기 때문에 독일법을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독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거기 독일은 그 임대 놓는 곳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쉽게 해서 막 습기가 차고 막 바퀴벌레 지나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유동량이 많다 보니까 돈이 집값이 무지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좀
공공이라는 것은 뜻은 좋은데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아까 공공의 재건축은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그렇죠. 용적률을 끌어올리긴 올리는데 못 믿겠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의심이 계속 지금 부여되고 있지 않나. 네. 네. 어쨌든 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 재개발이 얼마나 그런 아까도 이제 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쨌든 지금 뭐 또 핵심지 같은 경우는 또 재개발 후보지에 또 선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풀어나가야 될 수가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좀 할 네.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김건희 3.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소란스럽고 또 LH의 공사 사태발 이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토지 시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이 수요 공급으로 잘 맞춰가고 있는 시장을 지금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그런 강력한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잡겠다 뭐 이렇게 의지를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걸 얼마나 실효성 있게 부작용 없이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차후에 또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또 차후 또 기회가 있으면 네, 랜드 프로가 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빠지고. 기울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그 농업인도 이제 기업받으러 올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농업인 관련, 네. 공무집행 관련 교육도 또 좀 한번. 랜드 프로에서 열심히 또 네. 국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예. 검토하고 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모든 지식을 전달해드려서 예. 자산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하고 저의 네. 의무가 아닐까. 그럼요. 저희 예. 이 일부 순서 3.29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개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효과 또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뒤에 2부 강원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도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네. 네, 한번 끊고 예. 바로 갈까요? 바로 할까요? 네, 바로 하시는 게 나을